세상을 느끼는 언어 예술, 세상을 이해하는 언어 과학. 서로 다른 세계라 불리던 두 언어가 만나면 우리는 새로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술과 과학의 융합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시너지. 그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을 열어봅니다. 현대 예술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예술이야, 기술이야? 기존의 예술이 장인 정신에 치중됐다면 요즘은 창의성과 실용성에 바탕을 두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죠. 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술과 과학은 원래부터 하나였다. 중세 시대에는 기술적 숙련과 아름다움 추구가 서로 분리된 영역이 아닌 종교적, 사회적 목적을 위해 긴밀히 결합된 활동으로 여겼습니다. 좀 더 과거로 거슬러 고대에서도 예술과 과학을 통틀어 테크네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여기며 기술, 예술, 공예를 구분하지 않았죠. 고대 그리스어 테크네가 라틴어 아르스로 변하여 지금의 아트와 테크닉으로 나뉜 겁니다. 두 단어는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는 것이죠. 테크네적 전통을 현대적으로 되살린 국내 대표 전시회입니다. 연구원들이 연구 과정에서 포착한 경이로운 순간을 대중과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요. 과학문화 확산이란 목적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목적을 넘어 과학과 예술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장르로서도 주목받고 있죠. 저희 아트인 사이언스의 목적은 크게 연구자들이 직접 이 전시에 참여자가 된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자들이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각자 발견한 이미지 속에서 서로 각자 다른 신념과 그리고 인상을 그대로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그런 대중과 직접 소통한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주년을 맞은 이번 전시회에서는 특별히 세계적인 기초과학연구소,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회가 협력하여 더욱 다양하고 신비로운 장면들을 선보이게 됐는데요. 특히 의학연구소에서는 암세포의 성장이나 혈관, 단백질 네트워크 등 난해한 의학 데이터를 작품으로 제시하며 과학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죠. 국내 출품작 중 유독 시선을 사로잡는 한 작품. 우주물질의 약 85%를 차지하지만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물질. 우리는 이를 암흑물질이라 부르는데요. 이 작품은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암흑물질을 탐색하는 윤성우 연구원이 암흑물질의 유력 후보 중 하나인 엑시온의 흔적을 담은 것입니다. 엑시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저희 연구자들은 특수한 공진기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그 엑시온이 남길 수 있는 아주 미세한 전자계파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 결과를 주파수에 따라서 얻어진 이미지를 이어서 만든 영상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영상이 아니라 물리법칙 그 자체가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화려한 색감은 그래픽이 아닌 실제 전자기장을 이미지화한 것이죠. 공진기 내부에서 진동하는 전기장의 이미지를 시뮬레이션한 작품. 제목처럼 엑시온이 마치 어둠 속에서 태동하는 듯한 형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의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은 줄기세포 기반 미니 장기를 쥐에 이식해 인간의 뇌질환 메커니즘을 탐구하고 있는데요. 강줄기처럼 보이는 형상은 바로 쥐의 혈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쥐를 이용해서 자폐증을 주로 연구를 하는데요. 인간 오가노이드가 이식된 쥐의 혈관이 잘 뻗어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것인데요. 강은 이제 땅 위를 흐르면서 이제 물과 양분을 공급하여 생명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식된 오가노이드에도 이제 저런 마우스 혈관이 생겨서 이제 인간의 오가노이드가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의미적으로도 되게 강쪽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미경 아래 펼쳐진 마치 은하수를 닮은 강줄기. 서로 다른 두 종이 세포 단위에서 생명을 나누는 순간을 우리는 새로운 차원으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호기심에서 모든 게 출발을 한다. 과학자분들은 그거를 실험이라고 부르고, 작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작업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수히 많은 실패와 오류와 개선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시작은 굉장히 비슷하지 않은가. 현대 예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흐름. 키네틱 아트와 미디어 아트입니다. 두 장르는 움직임과 기술을 매개로 예술의 경계를 확장시켜 왔는데요. 키네틱 아트는 기계적 장치나 자연의 힘을 통해 작품이 실제로 움직이거나 변화하는 특징을 담고 있죠. 우리가 흔히 보는 모빌이 사실상 키네틱 아트의 상징이라 할 수 있고요. 그 역사만 무려 100년이 넘습니다. 지금의 키네틱 아트 작가들은 로봇 공학부터 인공지능까지 기술의 범위를 더욱 확장해 움직임의 예술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기계가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가상의 세계관이 창조되는 설정. 세밀하게 설계된 구조와 섬세한 움직임은 관객의 시선을 더 오래 붙잡아 새로운 세계관과 철학적 메시지 속으로 몰입하게 만들죠. 미디어 아트 역시 시대를 거듭하며 단순히 영상이나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인터랙티브 아트로 확장하고 있는데요. 관객이 때론 작품의 일부가 되기도 하죠. 전자음악 작곡가이자 뉴미디어 아트를 연출하는 윤재호 작가는 빛과 소리를 긴밀히 결합해 퍼포먼스를 창출합니다. 소리와 이제 음악 자체가 이제 시간 예술이잖아요. 공간에 시간성을 부여하고 소리에는 공간성을 부여하면서 각자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증폭된 감각을 표현하게 되는 그런 아트이죠. 오디오 비주얼 아트는 뉴미디어 아트의 한 갈래로서 20세기 중반 이후 등장한 대표적인 융합 장르입니다. 자, 불 좀 꺼주세요. 자, 페이저 켜주세요. 기술이 곧 예술을 표현하는 도구이기에 레이저부터 특수 효과까지 다양한 운영 장비가 예술의 언어로 변환되죠. 빛과 소리로 가득 메운 공간은 그 자체가 하나의 악기이자 캔버스가 됩니다. 보통 이제 오디오 비주얼 아트라고 하면 소리에 반응할 빛을 위주로 이제 작품을 표현하는데, 이건 역으로 이제 어떤 도형이나 이미지, 그러니까 시각적 요소를 통해서 소리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레이저와 그리고 레이저를 추적하는 영상이 결합된 그런 작업입니다. 레이저로 이미지를 그린 후 레이저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영상을 결합하고 그 움직임의 리듬과 속도에 맞춰 음악을 생성하는 오디오 비주얼 아트. 빛과 소리가 동기화되어 보는 동시에 듣는 경험을 선사하죠. 작가는 이 특수성을 이용해 의미 있는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비디오 아트의 거장 백남준의 목소리 파동을 레이저로 시각화한 건데요. 미디어 아트의 역사와 현재를 잇는 실험적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죠. 단순히 이제 청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좀 공감각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들을 멸망해왔고 아티스트로서 기술과 예술을 접목하는 거는 네,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다양한 기술과 인간의 감각이 빚은 예술적 공간. 작가는 이제 한 발 더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사운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유구한 시간을 품은 문화재. 그 아름다움 뒤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수많은 흔적이 잠들어 있습니다. 감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읽어내는 기술. 예술과 과학이 만날 때 우리는 또 어떤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전통 예술의 본질을 읽는 곳,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과학은 단순한 분석 도구가 아닙니다. 문화재 속 숨겨진 비밀을 밝히고 전통 예술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열쇠가 되고 있죠. 보통 이제 엑스레이 기반의 분석 장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중에서 뭐 XRF 같은 경우는 그 물질의 그 X선이 에너지를 받고 에너지가 이제 다시 또 재방출되면서 어떤 물질이 있는지,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지 원소를 알 수 있는 그런 장비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CT 같은 경우는 2D의 그 엑스레이 영상을 3차원으로 재구성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3차원의 영상을 그 병원에서 우리가 그 검진을 받듯이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유물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 안에 담긴 정보만을 파악하는 것.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보존과학 기술 덕분입니다. 이곳에선 XRD나 XRF와 같은 첨단 분석 장비가 갖춰져 있는데요. 서로 다른 빛의 영역을 활용해 유물을 입체적으로 읽어내죠. 천마도가 말 앞에 이제 뿔이 달려 있는 그런 부분들도 육안으로는 알 수 없지만 적외선 촬영을 했을 때는 그 밑그림이 드러나면서 그 유니콘 같은 그런 형태의 말을 그린 그림이다. 그리고 CT나 뭐 이런 쪽에서는 그 저희가 이제 보존 처리하기 전에 사전 조사로서 이제 불상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불상을 조사했을 때 내부에 있는 복작물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발견을 하고. 그렇다면 이러한 보존 과학으로 밝혀낸 문화재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신라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재 국보 제91호 기마인물형 토기입니다. 기마인물 토기를 올려놓고 X선을 계속 조사하면서 360도로 회전하는 가운데 저희가 한 3,000장 정도. 마치 말을 탄 사람을 형상화한 단순 장식품 같지만 X선 촬영으로 찾은 또 다른 기능은 바로 주전자 용도라는 것입니다. 인물 뒤쪽 깔때기 모양의 구멍으로 물이나 술을 넣으면 말 가슴 부분의 대롱으로 액체를 따를 수 있는 구조죠. 여기에 재료와 상태, 복원 과정까지 보이지 않는 묵은 세월의 흔적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보시면 이제 흙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게 따로 만들어서 붙인 흔적, 그리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크랙이 가 있는 부분, 그리고 복원해서 다른 재료를 쓰면 이렇게 흰색이 이렇게 금방처럼 밀도가 좀 높은 것들이 지금 확인이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복원해서 다른 재료를 썼다는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목조 열의 좌상은 CT 촬영을 통해 불상 내부가 종이, 직물과 같은 복작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가득 참을 경계하는 잔이란 뜻의 개영배 또한 잔 안쪽 원통형 관이 있어 술이 채워지면 밑으로 액체가 빠져나가는 구조라는 걸 알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과학기술은 전통예술에 어떤 가치와 의미가 깃들어 있는지 우리가 다시금 읽고 이해하는 시선을 갖도록 새로운 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만약 과학기술이 이해의 도구가 아닌
표현의 언어로 확장된다면 또 어떤 작품이 탄생할까요? 동물과 교감하는 찰나의 순간을 그래픽으로 기록하는 아티스트. 고상우 작가의 작업실엔 조금씩 세상의 시선에서 밀려나는 존재, 멸종위기 동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포커스를 많이 갖고 있는 관심 대상은 천연 기념물들입니다. 우리가 편리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좀 사회적 약자들을 너무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어요. 특정 약자를 보호하고 사라지지 않게. 결국 인간과 동물들은 같이 살아야 할 운명이다. 최근 그의 모든 관심은 천연 기념물 제331호로 지정된 점박이 물범을 향해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백령도를 오가며 끈기 있게 이들과의 교감을 시도해 왔는데요. 그렇게 어렵게 얻은 사진을 그만의 정서로 해석하고 그 순간의 감동과 영감을 회상하며 이를 다시 디지털 세계 속에 기록하는 겁니다. 디지털 드로잉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생소해 하실 수 있는데 한 올 한 올 터치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저화질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위에 이제 터치가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저화질이라서 디테일이 없는 부분은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진짜 동물 사진들을 빌려와서 털 모양을 저희가 연습을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채워 넣는 작업이죠. 멸종 위기 동물의 초상. 보다 생동감 넘치는 상상력과 작가의 가치관 확장을 위해 또 다른 도구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최근 고상우 작가는 개인전을 앞두고 디지털 회화에 AI를 활용한 영상 작업에 몰두 중인데요. 음악을 또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영상을 보는 관람객들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장면들을 최대한 많이 구현을 해보고 싶고, 이렇게 새롭게 제가 가져온 스케치들, 사진들을 응용해서 또 새로운 작업을, 새로운 결과물들. AI 영상 생성 플랫폼으로 점박이 물범이 진짜 살아 움직이도록 숨결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작가의 감각, 질문을 더 깊이 혹은 더 멀리 밀어주는 도구죠. 예술 세계를 확장하는 또 다른 시각적 언어인 셈입니다. AI로 이제 작품을 만들다 보면 생각나는 대로 여러 가지를 트라이해 볼 수 있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피드백도 주고, 그리고 이제 작가님이 정확하게 원하시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표현해내고 그리고 새로운 거를 창출해낼 때 굉장히 빠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죠. 아티스트로서 제약 없는 표현이란 예술혼을 자극하는 창작의 도구. 내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영상 매개체로서 AI는 아주 강력한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나와 눈을 마주칠 때 그 느꼈던 그 감정, 아이 컨택, 그리고 사람과 동물의 그런 교감, 그리고 숨쉬고 있는 그 아이의 숨결, 이런 것들을 계속 넣어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그리고 저의 아이덴티티가 충분히 반영된 그 실행어를 줬을 때 보여주는 그 결과물들을 엄선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작의 확장을 돕는 기술. 우리는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분명 작품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게 뭐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창의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계속 뭔가를 시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테크놀로지적이고 굉장히 분석적인데 굉장히 창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능력. 과학과 예술의 만남은 지금 2020년부터 인류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를 활용한 감각의 확장. 이번엔 시선을 하늘로 향해 보겠습니다. 첨단 기술이 집약된 신개념 공연 예술,
바로 드론 아트입니다. 이 드론 아트쇼의 그 드론 기술은 예술가의 상상력을 밤하늘에 현실화시킨다라는 점에서 기술의 붓으로 활용되는 부분에서 기술을 활용한 예술 공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술이 하늘을 무대 삼을 때 그 무대를 설계하는 사람은 예술가가 아닌 엔지니어들입니다. 이곳은 자율군집 제어 기술을 개발한 기업으로 그 기술을 예술로 승화하고 있죠. 기존의 공연 예술이 이제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펼쳐졌다면 드론 아트쇼는 밤하늘이라는 캠퍼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시선을 밤하늘이라는 공간으로 확장하면서 또 새로운 경험을 느낄 수 있겠고요. 하늘이란 캔버스 위에 정밀하게 설계된 움직임을 구현하는 예술. 드론 기술은 시간, 속도, 고도와 간격까지 모두 계산된 하나의 비행 언어로 설계됩니다. 수천 대의 드론이 충돌 없이 움직이기 위해선 그만큼 정밀한 좌표와 실시간 군집 알고리즘은 필수죠. 여기서 화면에서 보시는 저 하나의 점들이 드론 기체 한 대를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X, Y, Z 값을 모두 계산을 해서 안정적인 비행 경로를 설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연출도 하면서 안정적인 비행 경로까지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관객의 눈에는 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장면일 뿐이지만 그 뒤엔 인공지능 스스로 계산하고 조율하는 비행 경로의 설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 드론쇼의 트렌드 방향을 보면 멀티미디어 드론쇼를 지향하고 하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드론쇼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모델링을 하고 그것들의 색상을 입히고 음악과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툴을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곳에선 다루는 공연용 드론만 해도 무려 4천여 대에 이릅니다. 공연의 스케일이 커질수록 예술은 장엄해지고 기술은 그만큼 더 정교해져야 하죠. 안전성은 확보하면서도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연출. 그야말로 예술과 과학이 어우러진 융합예술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론은 사전에 약속된 대로 움직인다라는 부분에서 즉흥성 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AI를 활용한 자율성이라는 부분이 군집 제어 기술에 녹아 들어간다면 향후의 드론 아트쇼는 또 관객들이 원하는 즉각 원하는 이미지라든지 메시지 같은 경우에도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술은 우리 안에 감각을 깨우고 과학은 세상을 이해하는 눈을 넓힙니다. 서로 다른 언어처럼 보였던 두 세계는 사실 늘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죠.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표현할 것인가? 융합은 섞이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풍경을 새롭게 읽어내는 방식이 아닐까요? 이 둘이 만들어낸 시너지, 그 변화는 도전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